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최근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꽤 큰 의미를 지닌 소식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가 암호화폐, ETF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인데요. 이 소식은 단순히 한 운용사의 상품 라인업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 자산운용의 큰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뱅가드는 보수적인 투자 철학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비용 인덱스, 장기 분산 투자라는 원칙을 굳게 지켜왔고 변동성이 큰 자산에는 아예 선을 그어왔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될 때도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와중에 뱅가드는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이제는 고객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암호화폐, ETF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꾸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해요. 오늘은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뉴스 전달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투자 체크리스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런 장기 투자와 글로벌 흐름 이야기를 꾸준히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뱅가드가 왜 지금에서야 암호화폐 ETF에 관심을 보이게 됐을까요? 뱅가드는 그동안 일관되게 변동성이 큰 자산을 멀리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은 하루에도 몇 %씩 오르내리는데 이는 뱅가드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가지 환경 변화가 뱅가드의 태도 변화를 촉진했습니다. 첫째, 미국 정치 환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제도권 편입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상장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에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걸 보면서 뱅가드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례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바로 블랙록의 아이시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IBIT입니다. IBIT는 출시된 지 2년 만에 6천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하나로 약 800조 원이 넘는 규모예요. 단순한 인기 상품이 아니라 암호화폐가 기관 자금의 정식 선택을 받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뱅가드의 CEO 살림 람지는 블랙록 출신입니다. 그는 블랙록 시절 IBIT의 성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했죠.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 뱅가드의 태도 변화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실적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뱅가드가 곧바로 자체 비트코인 ETF를 내놓을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뱅가드가 직접 이름을 걸고 상품을 출시하기보다는 자사 플랫폼에서 다른 운용사의 암호화폐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 철학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고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이 됩니다. 즉, 뱅가드 계좌를 가진 투자자들도 이제 블랙록의 IBIT나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ETF를 매수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현실화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째, 시장 신뢰도 상승입니다. 세계 2위 운용사가 문을 연다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변방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중심으로 들어오는 자산군이 됩니다. 둘째, 유동성 확대입니다. 기관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시장의 크기가 커지고 변동성도 지금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투자 접근성 향상입니다. 그동안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어도 접근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 비교적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투자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거나 거래소 지갑에 두는 방식이 불안했던 분들도 ETF라는 규제된 상품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둘째, 암호화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투기 자산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제도권에서 인정받는 새로운 자산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셋째, 한국 투자자라면 여전히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 ETF를 직접 매수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 그리고 환율 변동 리스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조건적인 긍정보다는 실제 손에 남는 세후 수익을 따져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뱅가드를 통한 접근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예가 BITO입니다. BITO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인데요. 현물 ETF보다는 구조가 복잡하지만 한국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암호화폐 ETF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대안은 여전히 거래소를 통한 직접 매수입니다. 물론 거래소 보안, 규제 리스크 같은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직관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는 BITO 같은 선물 ETF와 거래소 매수 방식이 있고, 뱅가드나 블랙록 플랫폼을 통한 접근은 앞으로의 제도 변화와 규제, 환경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쯤에서 오늘 내용을 실행 메시지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정한 날, 정한 금액, 정한 행동을 반복하세요. 뉴스가 어떻게 바뀌든 투자 루틴을 꾸준히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새로운 상품은 보조적으로만 담으세요. 암호화폐 ETF가 매력적으로 보여도 포트폴리오 전체를 흔들 만큼 몰빵하지 말고 분산 속에서 일부만 고려하세요. 셋째, 세후 수익을 따져보세요. 과세, 환율, 수수료까지 감안해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뱅가드가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폐 ETF 접근을 허용할지. 둘째, 블랙록 피델리티와 같은 강자들과 경쟁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셋째, 미국 정책 환경이 규제와 세금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흐름은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결국 한국 투자자의 선택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뱅가드의 변화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암호화폐를 하나의 정식 자산군으로 편입하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은 검토 단계에 불과하지만 이 변화가 시장 전반의 인식과 접근성에 큰 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장 뉴스에 흥분하기보다 내가 정한 루틴과 세후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 마음 편안한 투자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금과 수수료, 상품 조건은 개인 상황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